안녕하세요. 이제 며칠 전에 술 한잔 하면서 논문 찾으려고 이제 구글 스칼라를 돌아다니면서 스크롤을 내리다가 이렇게 딱 제목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보통 검색을 하는데 요거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했다가 지금에서야 읽어보는 그런 논문입니다. 썸네일에 이미 나왔다시피 50년 정도 숙성된 와인은 특히 레드 와인 그런 것들은 영빈 와인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한번 측정한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논문을 봤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50년 된 와인을 실험한다고? 이거 마시기도 너무 아까운데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사실 과학 실험인데 숭고한 희생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또 다시 결국에는 저는 술을 좋아하는 애호가니까 또 실험을 하고 남은 와인은 맛있겠지 뭐 이런 생각도 뭐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와인으로 돌아오면 논문은 2012년도 논문이고 그 저널 오브 에그리컬처럴 앤 푸드 케미스트리 여기서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은 이제 저스트 억셉티드 된 매뉴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논문 이제 빠르게 좀 출간하는 그런 건데 사실 논문지에서는 찾을 수 없더라고요. 뭐 제목이 바뀌었는지 뭐 아니면 뭐 논문 철회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안에 내용에 논문의 내용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뭐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50년 된 와인의 페놀릭 컴파운드, 뭐 페놀릭 컴포지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논문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슈라즈랑 까베르 수비종 이런 걸 사용했고 모두 호주 와인이고요. 우리가 이제 오래된 와인을 마셔본 경험이 없더라도 뭐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뭐 어디 블로그를 봐도 그렇죠. 병숙성이 되면서 와인의 색깔이 원래 보라색에서 약간 붉은 벽돌색으로 변하고 와인의 떫은 맛 또한 부드러워진다고 이렇게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뭐 한 20년 정도 된 와인은 마셔봤는데 그 이상 된 와인은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확실히 그때도 20년 정도 된 와인도 굉장히 부드럽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색깔이 변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도 그렇고 그 와인의 색깔을 책임지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병숙성 과정에서 줄어들게 되면서 와인의 색깔이 보라색에서 벽돌색으로 변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한 와인의 떫은 맛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와인에 이게 탄닌과 이제 구강 내 단백질 세포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의 상호작용 때문에 생기는데 이는 와인의 탄닌의 양, 탄닌이 많으면 당연히 떫은 맛 많겠죠. 그리고 탄닌의 분자 구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와인이 이제 병숙성 되면은 와인 그 탄닌 같은 경우는 산소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탄닌의 구조가 변해서 떫은 맛도 좀 부드러워지게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실험 데이터로 보시면 기존 페놀릭 실험들은 대부분 몇 년 정도 이제 숙성 과정을 했죠. 뭐 실험 사실 그거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50년 된 와인까지 사용했어요. 이게 버티컬 시리즈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샘플을 좀 했죠. 대단하긴 하죠.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병숙성을 뭐 3년에서 5년 정도 하면 그 이후의 변화는 대충 이렇게 연장선 그쳐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하면 대충 예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뭐 어쨌든 이런 실험이나 과학 같은 게 예측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논문 직접 실험한 논문도 재미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뭐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직접 봐야지 뭐 직성이 좀 풀리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험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까쇼를 사용했고 버티컬 시리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컬 시리즈의 와인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1954년 빈티지에서 2004년 빈티지까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인은 남호주의 윈즈쿠나라 지역의 와인을 사용했는데 호주 와인 지역 중에서 좀 유명한 지역이죠. 여기서 옹을 사용했고 또 다른 샘플도 있어요. 30년 된 과시오랑 30년 된 슈라즈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것은 1977년부터 2006년 빈티지까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와인의 그 호주의 탈타니 지역의 와인을 사용을 했고요. 실험 방법은 HPCL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의 약자입니다.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좋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소개해 주는 거. 저도 요거를 보고 좀 공부를 했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50년 된 레드와인의 기준 살펴보면은 pH 같은 경우는 병 숙성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뭔가 25년부터 쭉 올라가서 내려오고 뭐 왔다 갔다 하죠. 물론 이 범위는 매우 작지만 요거는 이제 병 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980년대에 후나라 지역에서 와인 메이킹의 변화가 있었다고요. 그 차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요. 그리고 털터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따라서 뭐 큰 차이는 보여주지 않고 이것도 이렇게 꺾이는 것 또한 와인 메이킹 방법이고, 뭐 볼라틸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거는 이제 트렌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시 A로 돌아서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병숙이 길어지면은 알코올 수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논문에서는 이것 또한 와인 스타일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알코올 도스가 좀 강해지는, 이게 최근이니까 처음에 점점 강해지는 그런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게 됐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왠지 알코올이 좀, 그러니까 같은 알코올로 처음에 만들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증발률 때문에 좀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뭐 거기 얼리지 공간에 있죠. 거기서 압이 차서 어쨌든 줄어들 것 같긴 한데, 뭐 정확히 제가 본 적은 아니라서 말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관련 실험 하기가 좀 애매해서 이런 결론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와인의 색깔에 연관이 있는 그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 요 6개는 이제 색깔이 가는 거고요. 초기 5년 동안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꽤 빠르게 감소하다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논 블리처블 피그먼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와인 만들 때 상하지 말라고 뭐 항상 이런 걸 SO2를 넣잖아요. SO2를 넣는데 요 표백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 표백 효과에 저항이 있는 그런 색소로서 뭐 피라노 안토시아닌, 뭐 아니면 각종 이제 피그멘티드 폴리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요것들은 30년 된 샘플까지는 이렇게 크게 변화가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동그란 것들이 그건데 크게 변하지 않는데, 보시면은 한 50년 된 가시 있죠. 이 세모를 보시면 뭐 변하지 않는 것 같다가 한 40년 넘으니까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40년에서 50년 사이에 크게 요 수치가 줄어든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결과를 보면은 40년 된 와인과 50년 된 와인은 색깔 변화가 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프 C 같은 경우에는 피그멘티드 폴리버 양을 보여주는데 50년 된 가시에서만 측정을 했고 시간에 따라서 쭉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 또한 이제 와인의 색깔이 변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D에서는 피노틴 A와 뭐 M3G라고 해서 이건 말비네트리 글루코사이드 이렇게 양을 보여주는데 이 양은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E는 이제 휴, 색조인데 여기서는 색조라고 보기보다 애매한 단어죠. 색조하기보다 갈변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실험 자체가 420에서 520나노 빛의 흡수 정도를 측정해서 본 거기 때문에 420나노에서 520나노 정도의 그런 빛의 흡수가 자체가 그 갈색하고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변화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10년 정도, 초기 10년 정도는 갈변화가 빠르게 진행돼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죠. 50년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쯤에서 변화가 보이는데 10년까지는 빠르게 변하다가 10년 넘어서는 이게 천천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F 같은 경우는 이제 WCD라고 해서 와인 컬러 덴시티, 요거를 와인 컬러 덴시티 나타내고,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420나노의 흡수를 520나노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숙성이 지남에 따라서 쭉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 논문에서는 이 현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토시아닌 성분이 줄어들고 좀 더 안정적인 색소의 형태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에서는 이제 그 50년간 병숙성에서 생기는 색깔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탄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떫은 맛 같은 경우에 탄닌의 구조, 뭐 양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숙성이 이제 오래되면 될수록 입안의 탄닌이 점점 부드러워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근데 이제 옆에 보시면 토탈 탄닌을 보시면은 이게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50년까지도 이렇게 세모가 이렇게 있는데 크게 변하지 않고, 동그라미를 봐도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병숙성 과정이 지나감에 따라서 탄닌이 부드러워지는 현상은 탄닌의 양이 줄어들어서라기 보기에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근데 여기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했는데,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병숙성 과정에서 이런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탄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탄닌이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그 애시드 카탈리시스, 디폴리머라이제이션이나 뭐 컨덴세이션, 뭐 탄닌 분자 구조의 리어레인지먼트, 뭐 아니면 산소가 좀 들어가니까 옥시데이션 리액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의해서 탄닌의 구조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요.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고요. 아마 제가 위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른 이제 위에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탄닌에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면은 그 탄닌 복잡한 구조를 깨트리면서 좀 작아지게 돼요. 그런 것들이 또 있지 않나 이렇게 하고요. 이런 구조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탄닌의 크기가 실제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탄닌 내 뭐 애시드 레이블 본드라고 해가지고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돼서 뭐 탄닌의 구조적 변화가 구강의 그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제한해서 그런 우리가 느끼는 탄닌이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논문에서도 이제 구강 단백질과 이제 그 변화된 탄닌 구조가 변화된 탄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레퍼런스를 달아줬는데, 이것도 뭐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A 같은 경우에는 탄닌의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비율이 안 나와 있나요? 네, 요거는 이제 그 A 같은 경우에는 탄닌의 이게 옥타놀이랑 버퍼 이런 비율을 나타낸 건데, 이 비율을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비율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탄닌이 얼마나 소수성 성질, 그러니까 소수성 뭐 친수성 이렇게 있죠. 소수성은 물과 안 친한 성질이죠. 이게 강한지를 나타내는 일단 지표고요. 탄닌은 이제 그 실험에서 나타낸 솔벤트 그 실험 방법에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은 안 들었는데, 이 탄닌을 어떤 솔벤트에 녹여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F2랑 F3로 나눴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두 가지로 나눴죠. 이렇게 종류가 F2랑 F3로 나눴는데, F2 같은 경우에는 F3보다 분자 크기가 절반 이하로 매우 작아요. 네. 더 자세히는 이제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이것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A에서 보시면은 F2가 전체적으로 F3에 비해서 소수성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F2가 F3에 비해서 좀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뭐 전 빈티지에 걸쳐서요. 그리고 뭐 이거 보시면은 근데 차이는 있지만 50년 동안 카쇼의 소수성 성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관련해서 이제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와인의 탄닌보다 그 산화된 와인의 탄닌의 경우에 소수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뭐 F2 탄닌의 경우에 F3보다 산화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떤 과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네요. 네. 그래프 B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탄닌인데 MCP 방법에 의해서 탄닌의 양을 측정한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논문에서 사용을 했는데, MCP 같은 경우는 메틸 셀룰로스 프리시피테이터블 약자로서 이제 탄닌의 색깔, 탄닌이나 색깔을 측정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것도 기회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봐야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다뤄봐야 될 게 좀 많네요. 네. 그래프 B에서는 대략 이제 30년 숙성까지는 전체 탄닌의 양이 이제 크게 변하지 않다가 뭐 F2, F3 모두요. 여기 F2, F3. 근데 신기한 게 한 45년이 넘어가면은 요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내려가고 여기 발산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 보시면 WCD 있죠. 와인 컬러 덴시티. 요것도 변하지 않다가 이게 한 45년 되니까 쑥 이렇게 되게 규칙적으로 딱 변하고 있어요. 이 특이 그 약간 이 현상을 보면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특이한 게 있는데 뭐 사실 더 특이한 거는 여기 D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논 블리처블 피그먼트. 요거는 45년에서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추세선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여기 옆에 표를 보시면 가쇼 같은 경우에는 탄닌의 양과 WCD가 매우 여기 탄닌의 양이고요. WCD가 매우 연관성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R2 값, 코릴레이션 이 값인데 요 값이 0.92 전체적으로 엄청 높죠. 그것들이 1에 가까울수록 뭐 높은 건데 0.9이면 뭐 두 변수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와인의 탄닌이 와인 색깔과 관련이 좀 깊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위에서는 안토시아닌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새로운 거 발견한 거죠. 이제 뭐 탄닌의 양도 관련이 있다. 아니, 탄닌의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거 하나는 알긴 알았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논 블리처블 피그먼트나 휴 값도 거의 1이죠. 네. 거의 1에 근접한 것으로서 이 탄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와인의 색조 변화는 오히려 탄닌의 색깔의 변화에서도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50년 된 빈티지 와인의 경우에는 와인의 갈 변화가 더욱 많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와인의 색깔 변화 때문인데 이거는 안토시아닌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지만 탄닌의 색깔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 이게 결론이고 또 탄닌 자체의 양은 50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고 병숙성 과정에서 우리가 떫은 맛이 좀 줄어들고 부드러워지는 탄닌을 경험하는 것은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위에 보시면 실험 데이터가 굉장히 많죠. 실험을 엄청 빡세게 하고서는 결과적으로는 뭔가 임팩트가 크게 없죠. 10년이나 20년 된 와인으로도 어느 정도 관련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실험을 해서 눈으로 보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이라는 게 뭐 이런 것 같다, 뭐 저런 것 같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한두 마디 이제 쉽게 말을 하는 것도 있죠. 그런 한마디를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 50년 된 와인은 숙성하면은 50년 하면은 색깔은 더 뭐 벽돌색으로 변하고 와인 맛은 더 부드러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네, 근데 그 한마디의 근거를 위해서 뭐 이런 실험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좀 실험하신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